안녕하셨어요? 지혜로운 정약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 인해 오는 질환들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시는 분들을 약국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거동을 불편하게 하는 질환들은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낙상으로 인해서 척추에 압박골절이 생기거나 심한 경우에는 고관절이 골절되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자리를 보존하게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일상도 무너지기 때문에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게 되죠. 단순한 골절과는 달리 이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은 회복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사소한 충격에도 골절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절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 골다공증은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치료를 소홀히 하게 되니까 골절이 된 후에 골다공증이 심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많죠. 골다공증도 가족력이 있는데요. 타고난 체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체질은 식습관과 연관이 있고 가족들의 식습관이 비슷하기 때문에 병도 유전이 되는 확률이 크죠. 그래서 골다공증도 대부분 식사가 부실하거나 안 좋은 식습관을 가진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40대 이후에 키가 줄어드시는 분들은 골다공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골다공증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골다공증을 한마디로 뼈의 메마름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메마름증을 개선해서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는 영양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뼈는 칼슘과 같은 무기질이 45%, 그리고 콜라겐과 같은 유기질이 35%, 나머지 25%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기질이 흡수가 잘 되려면 위산에 의해서 이온화가 되어야 되고, 이런 단백질과 같은 유기질이 잘 흡수가 되려면 소화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야 됩니다. 체액이 메말라 있으면 소화관에서 위산과 소화효소액과 같은 이런 분비액들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영양소의 흡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이 뼈가 메마르기 전에 이미 소화액과 같은 이런 체액들이 메말라져 있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식사가 부실할 수밖에 없어서 영양 부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것이 위장관의 환경을 개선해주는 소화효소입니다. 소화효소제는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펩신이나 트립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뼈의 원료 물질이 되는 이 영양소의 흡수를 좋게 해줍니다. 이런 소화효소제 중에서도 저는 규소를 함유하고 있는 새뜨기를 배합한 그런 소화효소제를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요. 인체 구성 기본 물질 중에 하나인 이 규소는 우리 인체의 장기와 뇌와 그리고 뼈의 기본적인 필수 구성 물질이고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만 섭취가 되어야 보충이 됩니다. 독일과 일본 등 이런 건강 선진국에서는 수년 전부터 혈관 건강이나 뼈 성장 그리고 치매 등에 대한 규소 효능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규소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위산의 분비를 돕는 가장 저렴하고 쉬운 방법은 바로 소금차입니다. 소금은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천연 미네랄의 보고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 미네랄 함량이 골다공증에 도움될 만한 그런 많은 양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미네랄의 흡수를 돕는 그 작용으로 소금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은 NaCl로 위산 HCl의 원료가 되고 그리고 췌장액인 탄산수소 나트륨 NaHCO3의 원료로도 쓰이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소화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위산의 작용으로 미네랄의 이온화를 도와서 흡수를 증대시켜 주고요. 그리고 췌장액의 도움으로 이런 단백질들이 흡수되는데도 도움이 되는 거죠. 어떤 소금을 먹어야 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위장 기능이 좀 약하신 분들이라면 간 기능을 도와주는 아사이베리와 그리고 위장 기능을 도와주는 다래나 미간 같은 이런 식물성 원료가 배합되어 있는 천일염을 가장 많이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천일염도 괜찮아요. 이런 천일염을 온수 한 500ml에 한두 꼬집 정도 넣으셔서 처음에는 가볍게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 소금의 농도는 처음 시작할 때는 내 입맛에 맞을 정도로 시작을 하셔서 적응이 되면 소금의 양을 조금씩 늘리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500ml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2-3g 정도를 넣어서 드시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루에 500에서 1000ml 정도를 꾸준하게 섭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서 소금의 양은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드시도록 하세요. 우리 몸속의 칼슘은 99%가 뼈와 치아를 형성하고 나머지 1%는 혈액과 체 그리고 근육에 존재를 합니다. 특히 혈액에 존재하는 칼슘은 심장의 박동, 그리고 혈관의 수축과 이완, 그리고 신경 자극 전달 등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기능이 떨어지면 생명 유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뼈보다는 혈중의 칼슘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혈중의 칼슘 농도가 떨어지면 뼈에서 칼슘을 녹여내기 때문에 뼈가 약해지게 됩니다. 혈중 농도가 잘 유지가 되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올 일이 없을 텐데요. 혈중의 칼슘 농도가 떨어지는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혈액의 산성화에 있습니다. 혈액이 산성화되면 이를 중화시켜서 약알칼리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칼슘이 이용되면서 혈중의 칼슘 농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혈액은 pH 7.35에서 7.45 정도의 약알칼리성일 때 가장 건강한 상태입니다. 보통 말기암 환자의 pH는 5에서 5.5 정도가 되고요. 4.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사망하게 됩니다. 혈액을 산성화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바로 음식입니다. 대표적인 산성식품으로는 육류와 우유, 유제품을 포함한 동물성 식품이고요. 그리고 가공식품, 설탕, 인공 감미료, 그리고 탄산음료나 스포츠 음료, 그리고 술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과로도 혈액을 산성화시키는데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드레날린과 같은 호르몬이 고갈이 되면 혈액이 산성화되고 또 과로로 인해서 활성산소가 많아져도 이런 혈액이 산성화가 되기가 쉽습니다. 모든 병은 생활 습관과 연관이 있죠. 골다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식습관을 비롯해서 이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하는 것이 몸의 산성화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기본이 되는 거죠. 소금차도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산성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도 하고요. 칼슘이나 단백질과 같은 이런 영양소를 재흡수하기도 하고 수분을 조절하고요. 그리고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도 관여를 합니다. 신주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장은 뼈를 주관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신수라고 해서 신장은 수분 대사를 조절하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이 수분 대사 조절이 제대로 안 되면 뼈가 메말라 버리면서 골다공증이 오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신장 기능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원료로 된 제품을 드시는 것도 골다공증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것은 붕어 콜라겐이거든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붕어를 보양식으로 많이 먹었는데요. 신장의 기능을 도와서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시켜주고 그리고 수분 대사를 정상화하고 간과 위장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아미노산과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뼈의 구성 물질을 보강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먹는 콜라겐은 생선 비늘에서 추출하는 어린 콜라겐이죠. 그런데 생선 비늘에서 콜라겐을 추출하려면 이런 생선 비늘들이 금방 부패가 되기 때문에 염산으로 세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붕어 콜라겐은 그 붕어를 수확해서 바로 붕어째로 사용하기 때문에 염산과 같은 화학물질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서 안전하고요. 그리고 바로 효소공법으로 추출하는 방식이라서 그 유효 성분의 효과도 극대화된 제품입니다. 아무리 좋은 콜라겐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분들이 있죠. 우리 몸에는 콜라겐을 합성하는 효소도 있지만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콜라겐 분해 효소가 좀 더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콜라겐 분해 효소는 열에 의해서 점점 더 활성화가 되는데요. 즉 우리 몸이 열을 받아져 있는 상태라면 이런 콜라겐 합성이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몸 안에 불필요한 열을 배출시켜주는 다래나 미강, 녹은, 오가피나 앵두나 그리고 송화가루들이 배합되어 있는 콜라겐 제품을 드시면 제대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콜라겐은 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콜라겐과 같은 유기질이 부족하면 조직이 쉽게 메마르게 되고 뼈도 메마르게 됩니다. 뼈를 유연하게 만드는 유기질과 물이 없다면 쉽게 부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뼈를 유연하고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유기질과 수분의 바탕 위에 이런 칼슘과 같은 이런 무기질이 채워져야지만 골다공증이 빨리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영양제는 고함량, 고활성화가 대세죠. 내 몸이 이를 다 흡수하고 이용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체액도 메말라 있고 세포막의 투과성도 좋지 않아서 이런 고함량이나 고활성을 먹어도 이를 다 이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남는 것은 쓰레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 건강에 더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칼슘은 고활성화된 이온화 형태의 칼슘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은 필요한 기간 동안만 단기간에 드시도록 하고요. 전문가의 가이드 하에 복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도 큰 범주에서 보면 중금속이거든요. 부족한 것보다 더 과한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사용하시는데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고함량 제품보다는 적정한 함량의 칼슘과 함께 아연과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D가 들어있으면서 뼈의 강도와 그리고 뼈 성장을 도와줄 수 있도록 흡수율을 최대로 높인 그런 기술력을 이용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이 어디가 안 좋다고 하면 거기에 좋다고 하는 영양제를 찾아서 드시게 되는데요. 근데 그것이 효과를 제대로 못 보면 더 좋다고 하는 영양제나 아니면은 다른 것을 더 추가를 해서 드시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드시다 보면은 먹어야 할 영양제의 개수는 점점점 더 늘어나고 우리 간과 그리고 우리 위도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이 왜 생겼는지를 알고 그 원인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영양요법을 하게 되면 그 병도 치료가 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내 몸의 상태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영양제를 드시는 개수도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도 더 많이 연구하고 더 지혜로운 방법을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정약사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